이 도플러 효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약간 대략적인 건 알죠? 그 사이렌 울리면서 이렇게 막 다가올 때는 소리가 어때요? 높죠? 예, 멀어질 때는 소리가 낮아지고. 예. 안 할게요. 부끄러워서. 요거를 이제 공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관측자가 본 진동수를 구할 거예요. 예, 관측자가 본 진동수. 근데 이때 두 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소리를 내는 구급차. 얘가 음원이 되겠죠. 음원도 그냥 파원입니다. 소리 음자죠. 소리를 내는 파원. 음원이 되겠습니다. 음원 차트 이런 말 있잖아. 소리를 내는 파원. 여기가 음원이 되겠고요 지금. 그다음 친숙한 인물이죠. 예, 우리 철수. 역시 구급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면을 향해. 알았다. 얘가 관측자입니다. 관측자. 그래서 구급차 자체의 속력을 V음이라고 할게요. 음원의 속력이라는 뜻입니다.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소리의 속력 아니에요. 소리, 음파의 속력은 그냥 V입니다. 지금. 헷갈리지 마십시오. V음은 음원의 속력이에요. 이거는 구급차의 속력이고 음파의 속력은 V입니다. 그리고 관측자의 속도는 V관 이렇게 쓴 겁니다. 서로 다가올 때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관측자를 향해 오고 관측자도 음원을 향해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원이 관측자에게 V음의 속력으로 다가오고 관측자가 음원에게 V관의 속력으로 다가갈 때네. 미안합니다. 다가갈 때 이래야 문장이 맞죠. 음원이 관측자에게 V음의 속력으로 다가오고 관측자가 음원에게 V관의 속력으로 다가갈 때 관측자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일단 소리의 진동수 삭제는 V는 람다 F니까 람다분의 V가 되겠지. 람다분의 V가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람다 프라임 V 프라임이라고 둔 게 뭐냐면 요 V 프라임은 그냥 음파의 속력이 아니고 관찰자가 볼 때 음파의 속력이에요.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 왜냐면 지금 관찰자가 기준이거든. 철수가 기준이에요. 철수가 볼 때의 음파의 속력을 철수가 볼 때 음파의 파장으로 나눠야지 철수가 들을 때의 음파의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플러 공식을 구하는 과정은 철수가 봤을 때 음파의 속력과 철수가 봤을 때 음파의 파장을 각각 구해서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철수가 본 음파의 속력은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철수가 바라봤을 때 음파의 속력은 음파의 속력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음파의 속도에다가 관찰자가 기준이 되려면 관찰자의 속도를 빼주면 되죠. 빼주면 됩니다. 항상 내가 기준이 되려면 나의 정보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내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도를 빼주면 나는 정지 상태로 봤을 때 그 다른 대상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음파의 속력을 보려면 나의 속도는 빼줘야 되는 거죠. 관찰자의 속도는. 이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음파의 속도를 플러스로 잡기 위해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왼쪽을 플러스로. 그럼 음파의 속도는 플러스 V죠, 그냥. 플러스 V고. 관찰자의 속도는 철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지금?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지. 그래서 음파의 속도 빼기 관찰자의 속도인데 관찰자의 속도인 철수의 속도는 마이너스 V관입니다. 그래서 V 플러스 V관이 되는 거죠. 사실 어렵게 얘기했는데 서로 마주 보면서 오고 있잖아요. 그럼 더 빠르게 보이겠지. 여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V 프라임을 구했어요. 이제 람다 프라임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구급차를 과감하게 점으로 그렸습니다. 얘가 구급차입니다. 구급차예요. 구급차는 V음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죠. 이게 구급차의 속도입니다. 그럼 얘가 이 지점에서 소리를 냈어요. 소리를. 그럼 그 소리는
소리의 속력으로 퍼져나가겠죠. 음파의 속력으로. 그럼 한 주기 동안 한 파장만큼 이동할 거 아니에요. 소리의 주기로 한 주기 동안 한 파장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t가 0인 순간이고요. 얘는 한 주기가 지난 순간이고 얘는 두 주기가 지난 순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한 주기가 지나면 여기서 나온 음파는 한 파장만큼 갔어요. 근데 구급차가 소리 속력보다 빠르진 않을 거 아니야. 구급차가 소리 속력보다 빠르지 않으니까 그거보다는 적게 갔겠죠. 근데 이만큼 간 거리는 한 주기 동안 갔으니까 구급차의 속력에다가 그 주기를 곱한 거예요. 요만큼은 이제 구급차가 갔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순간에 딱 한 주기가 지난 순간에 얘가 한 주기마다 위용 이렇게 소리를 냈다고 쳐요. 처음 위용한 거는 여기까지 갔겠죠. 근데 두 번째 위용한 거는 이 순간에 출발을 해요. 그럼 얘는 얘대로 음파의 속력으로 가고 얘는 얘대로 음파의 속력으로 계속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주기가 더 지나면 요 처음 출발했던 소리는 두 파장만큼 갈 거고 그다음 여기서 출발했던 두 번째 위용은 이제 한 파장만큼 갔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구급차는 또 V음 T만큼 더 갑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한 주기가 더 지나면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철수는 여기 있잖아요. 철수는 여기 있으니까 철수가 봤을 때 음파의 파장은 위용 요 사이 길이거든요. 위용. 그러면 파장이 짧아졌죠.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얼마만큼 짧아졌냐면 요 세 개 그림 중에는 아무 그림이나 보면 되는데 요 길이가 람다 프라임이거든요. 그러면 요 길이가 람다고 그죠? 요 길이가 V음 T잖아. 그러니까 람다 빼기 V음 T가 되죠. 그래서 람다 프라임이 이렇게 됩니다. 람다 프라임이 람다 빼기 V음 T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 T는 진동수의 역수잖아요. 진동수의 역수. 그리고 T는 소리의 주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의 원래 진동수의 역수가 됩니다. 이 주기는 안 바뀌어요. 주기는 소리의 주기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원래 진동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F0라고 할게요. 원래 진동수를. 그래서 이 주기는 지금 우리가 계산할 때 원래 소리의 주기로 계속 계산했잖아. 이 주기는. 그러니까 여기다 나중에 혹시 혼자 볼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원래 소리의 주기고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원래 소리의 주기로 계속 논의를 했죠. 그리고 요 F0는 원래 소리의 진동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람다는 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람다는 V 이 V는 원래 소리의 속도죠. 이거는 람다는 또 원래 소리의 파장이거든요. V는 람다 F0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이 식을 좀 변형을 시켜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0분의 V 빼기 F0분의 V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것도 좀 적어 놓을까? 요 람다는 요거는 전부 다 원래입니다. 원래라고 적어 놓읍시다. 원래 소리의 속력, 원래 소리의 파장, 원래 소리의 진동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F0분의 V 빼기 F0분의 구급차의 속력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원래 소리의 진동수고 요 V는 음파의 속력, 요거는 음원의 속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람다 프라임하고 V 프라임 다 구했거든요. 그래서 람다 프라임 분의 V 프라임 해보면 람다 프라임은 이제 요거 쓰면 되죠. 그래서 이게 V 나누기 F0 빼기 V 나누기 F0가 되겠고 V 프라임은 위에서 구했죠. V 플러스 V 관이었지.
예. 관찰자의 속도가 더해졌잖아, 다가오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도플러 효과 공식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V 플러스 V 관 나누기 V 마이너스 V F0 이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 관측자가 든 철수가 듣는 진동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진동수에다가 요걸 곱한 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이 있는데요. 요거는 접근할 때입니다. 접근할 때. 그러니까 음원도 접근하고 관찰자도 접근할 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기억하는 방법을. 일단 소리 접근할 때는요. 진동수가 커집니다. 높은 소리가 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해서도 알잖아요. 구급차가 다가오면 소리가 높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커져야 되니까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찰자가 멀어지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구급차 음원이 멀어질 때는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 풀 때 헷갈리는 거예요. 설정을 잘해야 되니까. 그 다가오냐 멀어냐는 이제 만약에 관찰자가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 판단할 때는 음원이 정지했다고 생각해야 되고, 음원이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를 판단할 때는 관찰자는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정지했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효과를 따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순서는 저는 뭐 이렇게 해요. 관음보살 이렇게 관음보살 음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내용은 마지막입니다. 경찰자가 진동수 900Hz의 사이렌을 울리며 도주 차량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경찰자의 빠르기는 40m/s이고 도주하는 차의 빠르기는 60m/s일 때 항상 나쁜 놈이 빠르죠. 도주하는 차에 탄 사람이 듣는 사이렌의 진동수는 얼마인가? 단 음속은 340m/s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가 전부 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주 차량이 더 오른쪽에 있겠죠? 경찰자가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둘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고 문제를 풀 겁니다. 이때 경찰자가 음원이죠. 사이렌 소리를 막 내니까. 도주차가 관측자입니다. 그래서 경찰자의 속력을 V음, 도주차의 속력을 V관, 음파의 속력을 V라고 둘 겁니다. 근데 전부 다 방향은 오른쪽이죠. 경찰자가 뒤에서 소리를 내면서 도주 차량을 쫓아가니까 전부 다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속력은 얘가 40m/s고 얘는 60m/s고 요거는 340m/s입니다. 크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플러 효과 공식을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죠. F는 V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적어놓고 봅시다. V V관 V V음 이렇게 해서 곱하기 이제 F0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F0는 900Hz죠. 900Hz가 될 텐데 이제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럼 자 봅시다. 여기 경찰차가 있고요. 경찰차 봅시다. 여기 도주 차량이 있습니다. 도주 차량.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씁니다. 지금 얘가 V 음이고요. 오른쪽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V 관입니다. 얘가 지금 관측자고 얘가 음원이죠. 이게 되는데 일단 관측자 먼저 봅시다. 관측자가 이제 음원에 다가갈 때가 플러스예요. 근데 이걸 판단할 때는 관측자가 다가가는지 멀어지는지 판단할 때는 음원은 정지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정지했다고 생각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그럼 얘는 플러스가겠어, 마이너스겠어? 무조건 가까워지는 경우가 진동수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얘는 멀어지니까 진동수가 작아져야 되는 경우죠. 이때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근데 음원이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를 판단하려면 이제 관측자는 정지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정지했다고 생각하면 얘는 지금 다가가고 있죠. 그럼 다가가는 경우에는 진동수가 커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진동수가 커져야 되는 상황이면 분모가 작아져야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니면 이제 다가오는 경우가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멀어지는 경우는 그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런 편한 방법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단 적어놓고 다가오는 경우면 그대로 놔두고 이제 멀어지는 경우는 부호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얘는 다가오는 경우니까 그대로 놔두고 관측자는 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경우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를 바꿔버리면 돼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얘는 340 빼기 관측자의 속도가 얼마고? 60이죠. 그리고 340 빼기 음원의 속도가 40이죠. 요거 곱하기 900 이렇게 됩니다. 원래 진동수가 900Hz니까 요거 계산하면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840Hz가 됩니다. 진동수가 작아졌죠. 근데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는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경우잖아. 상대적으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속력이 진동수가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도플러 효과 이제 보여주는 람다 프라임 구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경우는 음원의 속력이 소리의 속력보다 느린 경우고 이 경우는 음원의 속력과 소리의 속력과 딱 같은 경우예요. 근데 음원의 속력, 이 소리의 속력보다 빠른 경우, 그러니까 음속으로 가는 경우, 음속보다 더 빨리 가는 경우는 이제 그 파면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 면을 보면요, 다 똑같은 그 위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합쳐져 가지고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충격파라 그래요. 그래서 음속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주변이나 채찍 이런 거 있죠. 채찍도 소리가 크게 나오죠. 채찍의 소리가 크게 나는 이유가 순간적으로 채찍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 빨라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충격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충격파는 초음속기에서 나오기도 하고 총알에서도 나오고요. 총알의 속력이 그 소총 같은 경우에 이제 남학생들은 한 2년 뒤면 쏘게 될 텐데 공짜로. 아이고 부러워라. 예, 한 1초에 한 800m 정도 가요. 소리가 1초에 한 340m 가는데 2배 이상 빠릅니다. 속력이. 그래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나요. 충격파가. 채찍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장의 결석 제거하는 거 이런 것도 충격파를 이용한다 그래요. 아주 순간적으로 깬다 그래. 근육 염증 치료할 때도 그렇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